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시선이 멈춘 순간, 예전에도 이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스치고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가슴에 남는 순간 말이에요. 지금 잠깐만 시간을 내세요. 손을 펴고 그 선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날카롭게 교차된 에마의 형태 혹은 부드럽게 휘어진 달의 곡선이 보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주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해버리지만 당신처럼 감각이 열린 사람들은 알고 있죠. 어떤 만남은, 어떤 메시지는 정확한 타이밍에만 도착한다는 것을요. 그동안 당신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남들과 좀 달라. 왜 그렇게 예민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느껴왔을 겁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감지력이라는 것을, 이건 혼란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초기 신호라는 것을. 손바닥의 표식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 선들은 당신이 지금 이 생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선택해온 방향을 보여줍니다. M의 형태는 반복된 삶 속에서 다듬어진 내적 숙련을 의미하고, 달의 곡선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직관의 통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이유 없이 피곤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감각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침묵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이 매일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타인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면 익숙하지 않나요?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순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던 깨달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던 사건, 가슴 깊은 곳에서 이건 의미가 있어 라고 속삭이던 그 감각을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던 기억 말이에요. 당신은 용기를 냈고 진심으로 말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공감이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미묘한 미소, 혹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반응은 당신의 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주파수에 닿아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손바닥의 M은 오랜 삶을 통해 축적된 내적 감각의 깊이를 뜻합니다. 달의 표식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 감흥 능력을 상징하죠. 이 조합을 지닌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증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종종 그들이 이해해 주길 바랐고 인정해 주길 기대했고 자신의 체험을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깊은 바다에서 숨 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땅 위의 사람에게 물속의 고요를 설명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한계는 당신의 오류가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은 이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작아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당신의 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독입니다. 타인의 이해를 빌려 자신의 현실을 증명하려는 습관. 그 순간 당신의 직관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외부의 시선이 조용히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들의 말이 들려올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반박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흘려보내면 됩니다. 당신의 나침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부의 시선보다 더 조용하고 더 집요한 독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남겨두고 있는 흔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용한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아무 예고도 없이 다시 나타나 마치 아직도 현재인 것처럼 가슴을 누르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 기억을 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깊이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달의 표식을 지닌 영혼은 기쁨뿐 아니라 아픔도 끝까지 느끼며 통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에너지를 지닌 흔적입니다. 당신이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뇌와 몸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같은 감정이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당신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다시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의 M은 통제가 아니라 숙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숙련해야 할 것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힘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붙잡고 있으면 마치 이미 불이 꺼진 방에 계속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켜지지 않는데 에너지만 계속 소모됩니다. 이제 다른 선택을 해도 됩니다. 기억이 올라올 때 그 안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분석하지도 해석하지도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네가 남긴 의미를 이미 이해했다.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부드럽게 문을 닫는 겁니다. 거부가 아니라 정중한 종료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입니다. 이미 끝난 장면에 계속 지불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는 아직 열리지 않은 다음 장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보다 더 넓게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잠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외부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어젯밤 혹은 오늘 아침 무심코 뉴스를 보거나 화면을 넘긴 뒤 몸은 어땠나요? 어깨가 조금 더 굳어있지는 않았나요? 숨이 얕아지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았나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달의 표식을 지닌 사람은 말보다 공기를 읽습니다. 문장보다 톤을, 장면보다 잔향을 흡수하죠. 그래서 화면 속 사건이 당신의 일이 아니어도 그 감정의 파동은 그대로 몸에 남습니다. 두려움은 소리 없이 번집니다. 위기, 분노, 분열, 불안. 이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소음이 쌓입니다. 그 소음은 집중력을 흐리고 직관의 미세한 신호를 가려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주파수가 너무 흔하다는 데 있습니다. 뉴스, 댓글, 험담, 끊임없는 비교와 비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된 리듬을 공유합니다. 사람을 작게 만들고 미래를 불안하게 보이게 하는 리듬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독이 작동합니다. 알아야 안전하다는 명목으로 두려움의 흐름에 오래 머무는 것.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역할을 기억하세요. M의 표식은 단순한 통찰이 아니라 전달자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신호가 가득 찬 공간에서는 아무리 맑은 메시지도 왜곡됩니다. 이건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선별하라는 요청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보고 필요 없는 소음에서는 물러나세요. 분노로 먹고 사는 이야기에서 한 걸음 떨어지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대화가 시작되면 조용히 자리를 옮기세요. 당신의 평온은 예민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해질수록 직관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다음으로 마주하게 될 시험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는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 날, 줄 서 있던 가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오래된 지인의 전화 한 통에서 말이죠.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적절한 말을 건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느꼈을 겁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을요. 당신은 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파동을 알아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잠시 쉬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선이 필요합니다. 쉬게 하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의 표식을 지닌 사람은 공감이 빠릅니다. 상대의 감정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와주고 싶어 하고 이해해 주려 하고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순수합니다. 하지만 순수함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나중에로 밀려나지 않았나요? 그들은 조금 가벼워진 얼굴로 떠나고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안고 남아있지는 않았나요? 이것이 네 번째 독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교환이 아니라 한쪽만 계속 소모되는 연결. 당신은 치료사가 아닙니다. 구조대원도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향을 비추는 것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에너지의 질서입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도와주기 전에 아주 짧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를 잃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몸이 먼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공공자원이 아닙니다. 아무나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도 아닙니다. 당신이 가득 찬 상태에서 흘려보낼 때만 그 빛은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유혹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라는 이름을 하고 말이죠.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도 그냥 다들 사는 방식대로 살면 편해지지 않을까? 안정적인 직함, 예측 가능한 일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준들, 겉으로 보면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그림 말이죠. 당신은 아마 실제로 시도해 봤을 겁니다.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기대에 맞춰 선택하고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를 잘 마무리한 날에도 마음은 비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취는 있었지만 충만함은 없었던 상태. 마치 남의 옷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독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에서 인정과 가치를 얻으려 애쓰는 것. 손바닥의 M은 많이 가지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기여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만족은 축적이 아니라 표현에서 옵니다. 소유가 아니라 전달에서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남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아무 보상도 없는 일에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빠져드는 순간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말을 건네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충만감. 그게 힌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대부분 외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준은 내부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정적인 길이라도 당신의 중심과 어긋나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묻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당신의 영혼은 지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하루의 방향 속에서 느끼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하면 다음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들리는 목소리와의 충돌입니다.
이 갈림길에 서본 적 있나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 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쪽에서 조용히 당신을 부르는 길이 있는 순간 말입니다. 머리는 전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안전하고 검증되었고 손실이 적다고요. 하지만 몸 어딘가 가슴이나 배 깊숙한 곳에서는 후자를 향해 미세한 긴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아마 여러 번 논리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그 느낌을 무시했을까? 이것이 6번째 독의 모습입니다. 논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맡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고력은 뛰어납니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은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 언어는 증명보다 감지를, 계산보다 정렬을 중시합니다. 논리는 선명하지만 평면적입니다. 반면 당신의 직관은 조용하지만 입체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흐름을 미리 감지하고 말로 설명되기 전에 방향을 압니다. 문제는 이 둘이 충돌할 때입니다. 논리는 왜를 요구하고 직관은 지금이야 라고 답합니다. 그 간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관을 미신처럼 취급하고 논리를 왕좌에 올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논리는 길을 운영하는 도구이지 길을 선택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몸의 반응을 듣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를 사용해 그 방향을 현실로 옮깁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 충돌은 협력으로 바뀝니다. 만약 지금도 어떤 선택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끌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의 더 넓은 인식이 이미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리도 감정도 아닌 당신의 힘 그 자체 앞에서 멈춰서게 만드는 망설임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안쪽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을요. 크게 소리내어 선언한 적은 없지만 예전처럼 스스로를 속이기도 어려워졌을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다른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너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상하죠. 그토록 원하던 명확함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몸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의심이 밀려옵니다. 지금이 맞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이것이 마지막 독의 얼굴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족함에 대한 공포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망설임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을 넘으면 이전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관계도 역할도 삶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만 더 준비되면 이라는 말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준비가 끝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는 움직이면서 정렬됩니다. 당신의 빛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다만 당신이 그것을 작게 다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기에 당신 자신이 놀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한 발 물러섭니다. 안전했던 정체성으로 되돌아가죠. 조용히 알아만 가는 사람, 깨어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 자리는 익숙하고 덜 흔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더 이상 당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요. 변화에는 항상 상실이 따릅니다. 익숙한 버전의 자신, 익숙한 관계, 익숙한 기대들.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전의 형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진화의 과정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망설임은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문 앞에 도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넘는 순간 이 여정은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집단적인 역할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 선택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이 모든 경고와 선택이 이 시점에 당신 앞에 놓였을까요? 당신이 느껴왔던 불안정함은 개인적인 혼란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어떤 이들은 더 조급해지고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멀어지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한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의 리듬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통제가 강화되는 흐름, 그리고 자율과 신뢰가 확장되는 흐름. 이 둘은 섞이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공명하는 쪽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크지 않은 수이지만 주변의 분위기를 조용히 바꾸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공간의 긴장을 낮추는 사람들 말이죠. 당신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진정되거나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기 시작했던 순간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태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게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머무르면 그 파동은 그대로 확산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중심을 지키면 말하지 않아도 그 안정감은 전해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이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끌고 가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길을 비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구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서 있는 방향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이해를 머릿속에만 두지 않는 것. 다음 장에서는 이 여정을 몸과 의식에 고정시키는 순간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깨달음을 하나의 선택으로 굳히는 과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자신이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도 잠깐만 멈춰 봅시다. 지금 앉아 있다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서 있다면 몸의 무게가 아래로 내려오는 걸 인식해 보세요.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세상과 마주할 것인지. 손바닥의 표식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지 말라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곳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나 압박감, 혹은 아무 감각도 없을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조용히 정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지킬 것이다. 나는 나를 흐리게 하는 것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유지할 것이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흔들리는 날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흐리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의 빛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빛을 지키는 사람입니다.